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스 클리닉에서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삶에 관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 전문의이신 좌윤 선생님께서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주시는 시간으로 열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주제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반적인 것 같아서 오늘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이 평범한 주제에서 굉장히 독특한 교육을 항상 해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총정리 시간이지만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일 예,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뭘까? 예, 예. 제일 먼저는, 건강은 본인밖에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하셨죠. 예, 늘 네.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데에서 사람들의 질병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강을 메인터넌스 한다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의료계의 종사자들은 그걸 통해서 이윤을 많이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윤을 많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여러분에게 메인터넌스를 위한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어요. 따라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의 기준을 만들게 되고 그 기준에 미달되면 그냥 환자들에게 식사 조절하시고 운동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검사 기준에 달하면 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본인의 건강이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 언제나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약을 먹지 않을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러려면 건강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주도적인 측면에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공부들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의료 시장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이 처방을 하면 좋아진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 몸 스스로에 있는 자연 치유력에 의한 것이지 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여러분 몸에 대해서 의사도 주변에 있는 의료인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 제약과 그걸 통해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기 위해는 많은 사람을 봐야 되고 의사도 거기에 동참할 때에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측정한 모니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약을 많이 먹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약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정보를 모으시고 그거를 의료 종사자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환자 자신, 또 나 자신이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라. 그럼 두 번째 사항은 어떤 걸까요, 선생님? 예,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측정을 꼭 하셔야 되는데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잘 자고 있는지, 그리고 소변을 잘 보고 있는지, 대변을 잘 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늘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 병은 만성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것이 내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고치셔야 합니다. 네. 이게 수면이 문제가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대사 효소가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소변과 대변은 여러분이 먹은 음식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측정을 하면 여러분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몸이 나빠지면 소변이 진해지고요. 여러분의 대변의 색깔이나 또 대변의 모양이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몸이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더 한 가지 측정할 게 있다면 우리 환자들에게 얘기하는데요. 기억력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는가? 예, 네.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단어가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 자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뇌에 영양분이 많이 공급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작업을 하는데 내가 그 작업을 잘 못해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을 못합니다. 그러면 집중력, 뇌가 몸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집중력.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마음의 근심 걱정만 많아지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머릿속의 계획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몸의 삶을 계획하고 종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약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머리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꾸 단어가 생각 안 나면 단어를 외우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면 집중력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근심 걱정을 구체적으로 써보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해보시는 것. 그게 잘 안 된다면 역시 내 머리에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식생활 개선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생각나는데 명상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항상 가장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집중력의 반대말이 이기도 하고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집중을 해서 생각을 안 하면 명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근심 걱정이 떠오르는 생각을 컨트롤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네. 집중력과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생각을 비운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못 하는 이유는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되고요. 또 산소 포화도 우리 몸의 혈중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호흡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입술에 립밤을 칠하는 분들은 모두 입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하면 코로 숨을 쉬어야 코로 들어가는 숨은 폐에 들어갈 때 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숨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정화할 기능이 없어요. 필터 기능이 없군요.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 몸이 나빠지게 됩니다. 또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차가운 온도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 들어가면 부비동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기 때문에 온도를 우리 폐가 가장 좋아하는 수준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뜨거우면 차갑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폐가 가장 좋은 공기를 호흡하게 해서 호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거울을 보고 내 입술이 마른다? 그러면 비염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노력을 하면 집중력이 비염이 없으시면 집중력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 비염이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하고요. 책보다 졸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총정리를 해주셔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항들이 막 속속들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그럼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과 세끼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가장 네. 중요한 거는 현대인들은 나이가 먹으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 예. 같아요. 모르기도 그러면서 하고. 먹던 습관대로 먹으려고 네, 그래. 네, 내가 그렇죠. 20대 때 먹은 네. 양을 내가 40대 때 먹으면 살찌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20대 때는 우리 몸이 왕성한 세포 분열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네. 근데 그 용량을 그대로 40대 때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에너지가 남죠. 그러면 그게 다 뱃살로 가는 거죠. 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아, 나이가 되면 대사는 떨어지는데 스트레스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네. 그래서 중년에 남자든 여자든 먹는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간식들도 많이 드시죠. 자극이 되니까 네. 가장 빨리 뇌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탄수화물, 정제 모든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은 정제건 뭐건 탄수화물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요. 탄수화물이라는 건 그냥 포도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종류가 정제든 자연이든 다 똑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정제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뿐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네. 그 대신 문제는 단백질과 지방은 그 식욕을 항진된 걸 누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희한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드러운 거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네. 딱딱한 걸 안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럼 딱딱한 거 아닌 게 그게 뭐죠? 국수, 누들이 되게 많이 있고 빵 부드럽죠. 네. 그런 또 단 거, 탄수화물, 케이크, 네. 치즈, 무스, 그 다음에 뭐 라떼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결국 몸에 에너지가 남게 되고 남게 된 에너지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인슐린이라고 네.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돼서 결국 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쉬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사역을 하지 못했던 피스 클리닉의 사역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대면 사역을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스튜디오는 다시 환자 치료의 장소로 사용이 될 계획이어서 이 영상의 제작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또 댓글을 통해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의 전문의이신 좌윤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